자, 오늘은 시험범위 해당되는 익힘책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문제들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쉽죠.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2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연립을 해서 두 개 더하면은 2a가 나오고 빼면 2b가 나오잖아요. 각각 a, b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2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한 식과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a가 x제곱, 마이너스 3x가 b, 2가 c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전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된다.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자, 요게 어떻게 바뀝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다. 그래서 두 개의 합과 또 두 개의 곱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4번 같은 문제는요, 이건 직접 나눠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다가 잘 안되면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담당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정하시오. 자, 이거를 전개한 결과가 이거와 같다. 자,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적당한 x값을 대입해서 a와 b에 관한 식을 이끌어내도 되겠죠. 뭐 x 대신에 뭐 1을 대입한다든가 아니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식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항등식의 정의에 따라 수치대입법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6번은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요.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정의, 나머지 정리 다 같은 얘기입니다. p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겠죠.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p1은 0이 됩니다. 맞죠?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돼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이거를 x-a,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각각 r1, r2라고 하고 r1 더하기 r2는 8이다.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요것이 0이 되는 값을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거 자체가 나머지다. r1은 그러니까 pa죠.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가 되고요. r2는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8이 된다라고 하면 a 값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px를 x제곱 빼기 a로 a를 구하면 a제곱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숫자로 바뀌겠죠?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눌 때 일단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x 20제곱 마이너스 x 11제곱 더하기 1은 이걸로 나눌 때 x 마이너스로 나눌 때 몫이 있겠죠. 이걸 qx라고 하고요. 근데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대입하니까 바로 직속으로 계산이 되죠. 나머지가 1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사항은 q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죠. 자, 이것도 또한 나머지 정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다항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뭐예요? q-1이죠.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걸 구하는 거죠. 이것만 구해내면 돼요. 그러면 qx는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우리가 q-를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게 홀수 제곱이니까, 홀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홀수 거듭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살아나가서 플러스를 돼요. 그죠? 결과 이거는 좌변은 3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면 q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죠? 자, 나머지 정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26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항식 ax, bx가 있고요. 이거를 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4다. 그러면 얼른 드는 생각은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x에다가. 이 0이 되는 x값 얼마? 1이죠. 여기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일단 a1 더하기 b1은 4다. 나머지가 4다. 그 다음에 이거를 x-1로 나눠.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0이 되는 x값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세요. a1의 세제곱 플러스 b1의 세제곱.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니까 나머지는 이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제 28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문제가 요구한 사항은 이 다항식을 x-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니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결국 a1 곱하기 b1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뭔가 보이지 않나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써볼게요. 요 값을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이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28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의 명령을 이용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당겨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3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여기다 다 4를 대입하세요. 4의 세제곱은 64,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알파 베타. 자, 이게 얼마다? 28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64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빼니까 6이 되고요. 36이 되네요. 36.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6이 되는 겁니다. 이제 64가 넘어가면서 이제 64를 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2로 나누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게 바로 3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요. 이게 간단한 문자로 취안해서 해결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자, 요 다항식을 이거로 나눠 떨어지는데, 요 다항식으로 나눠 떨어지는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인수분해가 되죠? 자, 써봅시다. 자, px-2는 x-2 곱하기 x-3으로 나눠 떨어지는데, 몫을 모르기 때문에 qx가 누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봅시다. x- 곱하기 px라는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3 곱하기 x-4로, 그죠? 근데 이제 몫이 있을 건데 이걸 q'이라고 할게요. 몫이 이제 분명히 다르니까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뭘까요? 1차식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셨던 게 ax 더하기 b라고 놓고요. 이 a, b만 찾아주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을 적당히 활용해서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 봅시다. 일단은 P2를 계산해 볼까요? P2를 여기다가 양변에 2를 대입하시면은 x에다가 2 대입하고 또 x에다가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P2죠. P2. P2도 P3도 둘 다 뭐 나와요? 2 나오겠죠.
이제 얘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가 0 나오니까 P2도 P3도 2가 나와요. 요거 하나 이끌어냈죠. 자, 그 다음에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자, X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2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2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뭐 3을 대입하거나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근데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 여기 X-1입니다. 네, 여기 이 부분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요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요게 2가 된다는 거는 X에다 뭘 대입해야 될까? 그쵸? X에다가 3 대입을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X에다가 3 대입하니까 이 P2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P는 2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X에다 3 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날라가고요. 3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4를 대입해야 P3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3P3이 되면서요. 요거는 다행히 요거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4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3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4죠?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4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6이죠. 그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A, B를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 건가, 자, 잘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없으니까 그냥 q1x라고 하고요. 그때 나머지가 x-4가 됩니다. 자, 다시 x-2로 나눴을 때, 자, 이 px를 x-2로 나눴을 때의 몫은 q2x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2예요. 근데 요번에는 뭘로 나누느냐? 요 3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 3차식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곱한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x-1의 제곱 곱하기 x-2인데 몫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므로 q3x로 구분합시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3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2차식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문제는 a, b, c가 미정계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만 가지고는 a, b, c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같은 서로 간의 항등식이거든요. 얘하고 얘도 같고 얘하고 얘도 무조건 같아요.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요 나머지 부분을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차식은 이렇게 나타내요. 1차식은 ax 더하기 b로 나타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시작하고 문제를 풀었을 건데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조건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A, B, C를 다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요거를 2차식을 그러니까 나머지를 2차식으로 표현할 때 이거 잘 봅시다. 여기가 A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써주셔야죠. 그죠? 이제 다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요 2차식의 부분을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x 빼기 4가 된다라는 걸 착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보통 많이 쓸 텐데 안 된답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2를 대입하셔서 요 a 값,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에다가 한번 2를 대입해 보세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p2는 2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요 목 부분이 사라지고요. 여기 2 대입하니까 a-2가 나오네요. 따라서 a는 얼마예요?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여기다 4를 대입한 요 2차식이 진짜 나머지예요.
자,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4x제곱 마이너스 7x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2차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차식이 말이에요. 3차식이 x-1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때 a, b, c를 다 더해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방법은 이거를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제일 단순하고 좋아요. 편하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여러분 조립제법 쓰셔서 이걸로 나눠 떨어지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1 대입하고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나머지 부분이 0이 된다면 C값도 떨어지겠죠. C값 구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나머지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13번은 우리가 많이 해봤던 유형이죠. 치환형 아닙니까? 자, 요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전개해주고 다시 인수분해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이 값을 구하시죠. 자, 일단 딱 보니까 이 9999를 말입니다. x로 바꿔서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분을 하죠. 그게 낫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x 세제곱 더하기니까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이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x 곱하기 x-1이죠. 그럼 전개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이걸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를 이용하니까 아주 편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질들은 아주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많이 되겠습니다. x에다 1 더한 것만 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것도 딱 보니까 위에 있는 14번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6의 6제곱은요 6의 3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1은 1의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합차공식을 이용한다면 6의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또 인수분해가 x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꼴이니까 자, 오른쪽으로 당겨서 다시 쓰게 되면 자, 6 플러스 1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요것이 자, 요거는 인수분해하면은 6 마이너스 1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건 7 나오고요. 이거는 얼마예요? 36에서 6을 빼면 30, 1 더하니까 3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5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입니까? 36에다 6 더하면은 42. 그럼 43이 되겠네, 그지? 근데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두 자리 자연수는 31과 43이죠.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눠 떨어져요. 두 개 찾았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31 또는 43이고요. 자, 요건 한 자리 자연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7호 35가 되죠. 35도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이 수를 나눌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n은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익힘책 풀이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